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야후 재팬에서는 개발의 신속성과 품질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야후 재팬 주식회사 시스템 통괄본부 기술지원본부 야스나가 카나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번 섹션을 들어주시고 계실 텐데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섹션 제목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마 프로덕트 개발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실 텐데요. 스피드와 품질은 트레이드오프이고 고민하면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들이 대응하고 있는 스피드와 품질의 가시화와 밸런스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발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나가 카나코라고 하고요. 2004년에 야후 재팬에 입사를 했고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10년 동안에 걸쳐서 고객분들에게 직접 이용을 해주시는 서비스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사내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플랫폼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이 개발 생산성의 가시화 그리고 이를 위한 플랫폼의 계측을 위한 플랫폼의 분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에서 공통의 플랫폼 개발까지 양쪽을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활동에도 이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젠다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개발 신속성과 서비스 품질의 수치화, 수치 개선의 효과적인 개발 습관을 발견을 한다. 개선을 위한 액션, 그리고 암묵적인 지식에서 형식화된 지식으로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No measurement, no improvement. 계측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역학자인 윌리엄 톰슨 박사가 한 말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는 이 리포트를 작성을 했을 때 상사분이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게 됐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스피드와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계측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를 계측하기 위한 4가지의 지표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사의 도라를 참고를 해서 저희 회사에 맞추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개발 스피드로서는 2개의 지표를 분석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지 리드 타임,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본 운영에 디플로이 될 때까지의 시간, 디플로이 프리퀀시, 본 운영에 디플로이 되는 빈도,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로서는 2개의 지표를 분석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MTTR, 발생한 사고의 평균 수복 시간, 체인지 페일러 레이트, 본 운영에 디플로이 되어 있던 것 중에서 시스템 사고가 발생한 비율, 이 4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개발 스피드와 품질의 밸런스를 맞춰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측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인지 리드 타임은 GitHub와 CI/CD 툴인 스크류 드라이버 .c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계측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디플로이를 할 때 그 정보를 API 연계를 하게 해서 집계 시스템의 디플로이 정보를 축적을 시킵니다. 축적이 된 정보로부터 GitHub의 퍼스트 커밋을 발견을 해서 계측을 합니다. 디플로이 프리퀀시는 디플로이 때의 API 연계 횟수를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인지 페일러 레이트와 MTTR은 사내 툴인 사고 보고 툴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시에 발생 시간과 응급처치 완료 시간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 내용을 통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371 프로젝트의 지표의 계측
결과를 나타낸 4장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안에서 파란 신호는 좋은 결과, 빨간 신호는 안 좋은 결과, 그리고 노란 신호는 중간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인지 리드 타임부터입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은 세로가 체인지 리드 타임 시간이고 가로가 체인지 리드 타임에 있어서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딜리버리의 체인지 리드 타임은 짧은 쪽이 좋은 거죠. 고객의 피드백이 고속으로 반영이 되고 이를 받아서 진로 변경도 굉장히 재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스피드에 관련된 또 하나의 계측 지표는 디플로이 빈도가 되겠습니다. 세로축이 월당 디플로이 횟수이고요. 가로축이 디플로이 빈도에 있어서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변경 요건이 들어간 큰 풀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리뷰 다 못하겠다라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작업 사이즈 삭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고객분들로부터의 피드백의 고속화와 리스크 삭감, 그리고 코스트와 스케줄의 팽창의 억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작업 사이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업 사이즈 대신 작업 템포로서 디플로이 빈도가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TTR, 평균 수복 시간인데요. 세로축이 MTTR의 시간이고 가로축이 MTTR에 있어서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실패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 복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수복 시간이 계측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표는 체인지 페일리어 레이트라고 불리는 가동에 실패한 케이스의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세로축이 체인지 페일리어 레이트의 비율이고 가로축이 체인지 페일리어 레이트에 있어서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개발 현장에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은 복구 작업과 영양조사로 예정의 작업이 늘어나게 되죠. 저도 이제 개발에서 실패 경험이 있는데 엔지니어의 심리적으로는 되도록 실패율이 낮은 쪽이 건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내에서는 사이트 체인지 석세스 레이트를 SSR로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품질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의 지표의 계측과 가시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개발 담당 그리고 운영 담당 양쪽을 경험을 했습니다. 개발 스피드와 서비스의 품질은 개발 현장에 있어서 상반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강화하면 서비스의 품질은 올라가지만 제공까지의 시간은 늘어나게 되죠. 반대로 급속도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충분한 리스크 검증을 못하고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개발 스피드와 서비스의 품질을 균형 있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각 지표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결정을 했습니다. 각 지표별로 하위 클래스, 중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의 3개의 클래스로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표 단일의 평가만으로는 그 프로덕트의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드는 빠르지만 인시던트가 많은 경우에 그 프로덕트를 어떠한 상태로 보느냐 하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스피드와 품질의 지표에 대해서 4개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가 된 지표를 프로덕트가 속하는 종합 클래스로서 나타내 봤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스피드와 품질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프로덕트의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위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스피드와 품질 양쪽 다 상위 클래스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 하위 클래스는 스피드와 품질 한쪽 또는 양쪽 다가 하위 클래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프로덕트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이 화살표처럼 보다 더 높은 클래스를 지향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시화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계측을 위해서 특별한 설정을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에 도입을 해야 했고, 전사 통일 계측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얻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사를 상대적으로 수치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첫 단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발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가시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체인지 리드 타임, 디플로이 프리퀀시, MTTR, 체인지 페일리어 레이트라고 하는 네 가지의 지표를 가시화의 수단으로 삼아봤습니다. 그 밖에도 계측하는 수치들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네 가지가 가장 균형이 잡힌 계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젠다가 되어 있는데요. 수치 개선에 효과적인 개발 습관을 찾는다, 발견을 한다. 개발 습관은 서비스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금 계통의 시스템이라면 품질이 최중요시 할 거고, 항상 미스가 없는 상태를 요구받기 때문에 테스트 자동화가 개발 습관으로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습관은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서비스는 신속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번 기능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플로이 자동화가 개발 습관으로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야후 재팬에서는 개발 습관에 대해서도 많은 베리에이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덕트의 특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면 수치 개선으로 이어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프로덕트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를 해서 수치 데이터와의 관계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에는 개발 습관에 관한 6개의 큰 항목을 설정을 했는데요. 마스터 베이스 개발, 아티팩트 관리, 디플로이 자동화, 테스트 자동화, 테스트 데이터 관리, 소결합화. 이 항목은 사내에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불리고 있으며 CI/CD를 중심으로 한 개발 스타일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앙케이트는 응답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문 내용을 구체화하고 네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앙케이트의 그 대답 결과와 각 클래스별 관계성을 오른쪽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각각의 질문에 있어서 네, 즉 가능했다, 됐다라고 대답한 그 프로덕트의 퍼포먼스 분포인데요. 이거를 봐감으로써 개발 습관과 프로덕트가 속한 클래스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 쪽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불리우는 개발 습관이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앙케이트의 내용을 일부 픽업을 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자동화에 관련해서는 3가지의 설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설문은 응답이 진행이 됨에 따라 난이도가 높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 테스터가 자동화되어 있다. 테스터가 CI/CD 툴로 실행이 되어 있다. 프랙티스는 사내에서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결합 테스트의 자동화 쪽은 상위 클래스에서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위 클래스인 팀은 결합 테스트에 주력을 하기보다도 단일 테스트의 자동화나 테스트가 CI/CD 툴로 실행이 되는 상태에 포커싱을 하는 편이 상위 클래스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발 현장은 다양한 이슈들을 떠안고 있는데요. 보다 더 효과적인 프랙티스를 우선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앙케이트 결과를 보고 의외인 점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프랙티스의 집계 결과는 근소한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소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상위 클래스는 기본적인 프랙티스를 철저하게 습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팀의 개발 습관은 어떨까요? 오늘 일본어판 앙케이트도 따로 게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팀 개발 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아젠다입니다. 개선을 위한 액션. 여기서부터는 시각을 바꾸어서 어떤 프로덕트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덕트는 4가지 스텝으로 개선을 위한 액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프로덕트 수치를 안다. 둘째, 그 프로덕트의 개발 습관을 안다. 셋째, 상위 클래스와 비교한다. 넷째, 통상 업무와 병행적으로 개선한다. 이것은 어떤 프로덕트의 실제 수치입니다. 왼쪽은 스피드에 관한 지표, 오른쪽은 품질에 관한 지표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른쪽의 품질에 관한 지표는 둘 다 상위 클래스에 있고 합격점에 있습니다. 한편에 왼쪽의 스피드에 관한 지표는 하위 클래스의 지표가 발생했고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팀을 보러 가니까 역시나 운영 작업에 쫓기고 디플로이 프리퀀시의 수치가 낮아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밸런스를 보는 그래프로 플롯하니까 별마크 위치가 되었고 종합적으로는 하위 클래스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찾기 위해 팀 전원이 앞전에 앙케이트를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팀 설문을 하니까 팀 내에서도 개발률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응답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흩어진 부분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팀의 개발률에 대해서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레이더 차트의 그림은 팀에서 실시한 설문 집계 결과를 평균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팀에서는 테스트 자동화의 습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리한 자신의 프로덕트 수치의 상위 클래스의 평균치를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로 비교하면서 팀 전원이 개발 습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아티팩트 관리와 디플로이 자동화, 테스트 자동화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 개발 멤버로부터 잇따라 개선점이 표출되었습니다. 다양한 개발 경험을 가진 멤버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베스트 프랙티스와 수치 데이터라는 척도를 이용함으로써 멤버들이 프로덕트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 돌이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통상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접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에 있어서 테스트 자동화는 언어적인 장벽도 있어서 팀 내부에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아티팩트 관리로부터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아티팩트 관리, 모든 환경에서 동일 패키지, 이미지 구성 관리를 이용한다. 설문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의 구성 관리는 했었지만 설문 중에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로덕트가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증축되어 있었던 새로운 검증 환경의 구성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증 작업을 할 때마다 변수를 매뉴얼로 덮어쓰기 했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빴던 것은 담당마다 변수에 관한 지식에 흩어짐이 있어서 정보 공유에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변수를 코드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꾸고 동일적인 구성 관리로 쇄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디플로이 자동화. 전 환경에서 디플로이 순서가 같다. 디플로이가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과제에 노력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 디플로이 자동화는 되어 있었지만 설문 중에 전 환경에서의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징 환경,
개발 환경에 디플로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디플로이에 불필요한 매뉴얼 작업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것도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을 개량해서 모두 자동화했습니다. 이들 두 개의 설문에 관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로스, 매뉴얼 작업을 위해 설정 미스에 고민할 것 없이 바로 목적 작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걸렸던 운영 작업이 효율적으로 변화되었고 리소스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테스트 자동화는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6개월 후에는 수치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지드 리드 타임은 213시간으로부터 134시간으로 개선되었고 디플로이 프리퀀시의 수치는 0.66회에서 8번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선 액션을 하는 전후의 프로덕트의 포지션을 별 마크로 표시했습니다. 6개월 개선 액션으로 하위 클래스에서 이동해 상위 클래스에 소속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효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엔지니어의 모티베이션도 올라갔고 포지티브 피드백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개발 효율이 호전한 것으로 작업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과제였던 테스트 자동화의 개선도 추진될 것입니다. 개발 생산성의 향상은 다이어트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살이 쪘구나 생각하면 몸무게를 잴 것이고 만보계를 달게 됩니다. 식사 열량도 계측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원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면 쑥쑥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는 성공하겠죠. 개발 생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속도와 품질을 계측해서 개발 습관을 가시화하면 적확하게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고 생산성 향상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다음 아젠다입니다. 암묵의 지식에서 형식화된 지식으로. 야후 재팬에는 오랫동안 갖고 온 기술에 관한 다양한 너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서비스와 프로덕트로 멈추고 있고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암묵한 지식은 앞전에 소개했던 베스트 프랙티스와 같은 명확한 형식적인 지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베스트 프랙티스를 실천하는 데 있어 테스트 자동화를 팀으로 보급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업 사이즈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대답은 옆에 프로덕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재현 가능한 노하우로 해서 정보 전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리지 매니지멘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너리지 매니지멘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이나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은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라는 4가지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조직 전체의 공유 지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에 있어서의 너리지를 이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각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공동화입니다. 공동화랑 평소의 업무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을 남과 함께 공유하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치의 가시화 또는 개발 습관에 관한 설문을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암묵적 지식을 남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출화입니다. 표출화란 암묵적인 지식을 말이나 차트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생산성이 뛰어난 팀에 대한 히어링을 해서 우량 사례를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와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사내 기술 다큐멘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화입니다. 연결화랑 형식화된 지식 또는 데이터를 더 연계를 해서 최종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최종적인 형식
형식적인 그 지식으로 사내 기술 가이드라인의 엔지니어의 준수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면화입니다. 내면화랑 연결화로 인해 조직으로서의 형식적인 지식으로 된 것을 개인이 도입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사내 회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사내 회의에서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로 보다 가까운 개선을 느끼게 하고 개발 현장에서 도입하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가면서 야후 재팬에서 가꾸고 있는 뛰어난 날리지 전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 현장에 있어서의 스피드와 품질의 양립은 개인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팀과 조직이 상호 이해를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감각적으로 말해왔던 개발 생산성보다도 구체적인 수치로 모두가 공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조직 문화로서 생산성이 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신속성과 서비스의 품질의 수치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Change Lead Time, Deploy Frequency, MTTR, Change Failure Rate 네 가지 지표와 그 평가의 밸런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둘째로 수치 개선의 유효적인 개발 습관을 찾는다. 수치가 양호한 프로덕트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불리는 개발 습관이 정착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로 개선을 위한 액션을 개발 현장에서 실천한다. 체크 액션을 실현화를 해서 PDC의 사이클을 돌림으로써 계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로 암묵적인 지식에서 형식적인 지식으로 사내에서 암묵적으로 가꾸어진 뛰어난 너리지를 프로젝터 조직을 뛰어넘어 형식적인 지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야후 재팬은 여러 종류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프로덕트는 각 서비스 업종 및 업무 형태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최적화 개발 습관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원활하게 실수 없이 이루어지도록 CD, CI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효율적인 개발을 실현함으로써 고객의 가치 있는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해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세션은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스나가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질문자를 초청해서 궁금한 내용을 세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마크를 누르시고 거기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가마타 마사히로 님입니다. 가마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인 주식회사의 에펙티브 팀 앤드 딜리버리 디파트먼트의 가마타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직은 직종으로는 프로젝트 매니저, 아자일 코치 멤버들이 있고 각각 멤버들이 사내의 각 조직에 한 명씩 있고 팀의 개발 프로세스 개선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스카와님의 발표 내용이 참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마다님 이 세션 발표를 듣고 본인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마다 그 궁금한 점 많이 있는데요.
제 프로덕트 팀에도 이런 거 알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화가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한 50 정도의 작은 프로덕트부터 도입을 하고 지금은 370개 정도의 프로덕트가 집계 데이터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발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개발팀으로부터 리퀘스트가 더욱더 오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개발팀별로 역시 집계하고 싶은 그 항목들이 있어서 그런 요망이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대응을 할 경우에는 전사의 통일성이 조금 깨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들은 내용을 반영을 하면서 전사적으로 전개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될지를 좀 조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가시화의 힘이 굉장히 큰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만 한편으로 그 수치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그런 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의 서포트 같은 거를 해주고 계신가요? 개발팀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지금은 뭐 현장에 그 데이터 분석 쪽이 아무래도 업무량 쪽으로 봤을 때 많기 때문에 그 현장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히어링 청취서를 하는 가운데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이런 수치도 있다라는 제안을 드린다거나 근데 실제로 수치를 항상 봐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용의 어떤 수치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납득하시기도 쉽고 납득을 해주시기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의 수치를 가져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내의 여러 팀과 관여를 해 가면서 상황이 다 각양각색이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신 개별 팀의 최적화 너무 하지 않고 더 폭넓게 가치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므로써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앙케이트 쪽이거든요. 앙케이트를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앙케이트화해서 그 응답을 집계를 해서 그걸 데이터로 만들기 쉽게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앙케이트 내용은요. 변화가 되기도 하나요? 지금 버전이 12번까지 와 있습니다. 예전 앙케이트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좀 더라고 하는 뭐 한 3단계에서 5단계 정도의 응답을 준비해서 앙케이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개인적인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한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생산성과 수치의 어떤 관계성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뭐 네 아니요로 그 언어의 정의를 이렇게 하나로 맞추는 게 어렵긴 한데요. 네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준비를 함으로써 수치와의 관계, 수치를 보기 쉬운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관계성을 더 알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앙케이트는 버전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계측을 안 하고 있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계측을 더 하고 싶은 항목도 있어서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밸런스,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좋은 균형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매치버시는 하나의 개발팀 쪽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 쪽의 이해를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쪽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오늘 소개한 사례는요.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유가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라는 식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요망은 그렇게 저희가 표출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이즈 이런 것은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 사이즈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팀은 비즈니스 쪽과 상담을 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밀접하게 하면서 개발 사이즈를 재분화해달라라는 그런 협상을 하면서 사이즈를 축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개발 사이트에서 이제 사이즈가 축소가 됨으로써 개발 스피드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쪽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그래서 상승 효과로서 비즈니스 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즈니스 쪽은 굉장히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시화함으로써 수치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거군요. 감각보다는 역시 수치로 제시를 하는 게 납득하기가 쉬워지죠. 납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늘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밸런스 균형에 관련해서 4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스피드가 개선이 돼서 모두가 다 하이 레벨가 다 하이 클래스가 됐다라고 했는데 품질 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변화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드린 사례는요. 스피드가 늦었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디플로이 빈도가 문제가 있어서 적으니까 적은 결과를 또 갖고 와서 디플로이 빈도가 늘려서 체인지 페일리어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서비스 품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팀으로서는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개발이 스피드가 있는데 만약에 스피드가 떨어졌으면 스피드를 올려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시화의 좋은 점은 현 상황의 과제만이 아니라 다음 뭘 해야 되는지가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가시화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계속적인 개선, 프로덕트 개선에 끝이 없는 가운데 지표를 보면서 그때 우선순위를 확인을 하면서 작전을 생각을 해서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팀에서 다양한 대응 활동을 해오시고 이런 큰 성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팀의 그 중심 영역, 힘을 기울일 영역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봐주시고 계시는데 질과 속도, 그 질이 전사 통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되는 부분, 데이터가 제대로 취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서는 월 1회에 데이터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매일 보면서 매일 개선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 질문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요? 품질은 버그가 안 나온다거나 사이트가 빠른 것만으로는 높은 레벨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서비스 사용이나 UI의 만족감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하고 있는 수치 항목이 있나요?
사실은 굉장히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UI UX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